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얼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짝짝짝짝짝. 오늘 서울 아파트 가격이 꺾였다라는 뉴스와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엄청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쵸? 예, 엄청나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꺾였다라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언론이나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꺾였다라는 뉴스가 지난 3년 동안 잡겠다, 꺾였다, 뭐 기타 등등등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좀 사뭇 다른 뉴스라는 걸 여러분들 혹시 느끼시나요? 지금은 지난 3년 동안 있었던 뉴스와 분위기가 다르다.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심상치 않습니다. 거래는 얼어붙었는데 거래되는 곳은 수억 원씩 떨어졌습니다. 어떤 지역들인지 박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봉구의 25년차 아파트. 민자 역사 개발 호재로 치솟던 집값이 최근 잠잠해졌습니다. 지난달 이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9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2억 원가량 떨어진 가격입니다. 워낙 대출을 억눌러 놓고 이제 또 내년에 대선도 있고 하니까 매수 심리가 이제 좀 없어서 이제 금액을 좀 한 2, 3천씩 이렇게 내려서 팔고 계세요. 도봉구뿐 아니라 노원구, 관악구, 금천구 등 서울 외곽 지역 중심으로 주간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은평구는 1년 7개월 만에 하락 전환됐습니다. 올해 들어 아파트 매매 가격이 크게 올랐던 지역들 위주로 시장 상황이 180도 달라진 겁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매매된 아파트의 절반가량이 최고가보다 떨어진 금액에 거래됐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세적인 집값 하락을 점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급등한 집값 피로감과 대출 규제 영향이 크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요의 미스매치에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은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기울기의 크기가 좀 낮아질 것으로.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의 향방이 정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서울의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들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마지막에 그 부동산 학회장인가 그분이 그 목소리 인터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거 딱 나오는 순간부터 저 이거 뉴스 참고로 보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예습하고 나서 하는 건 아닌데요. 그거 딱 나오자마자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 이러자마자 저는 또 막바로 수요와 공급도 이야기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만 볼 것 같으면 세종시나 서울의 지금 매물 증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제가 저번에도 어디선가 한번 이야기했던 건데 어떠한 한 사람이 그 큰 주장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어떤 그 유명한 교수이거나 또는 뭐 어떤 정말 애널리스트거나 어떤 좀 뛰어난 어떤 헤드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한마디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말 한마디가 그냥 여러 사람들이 그냥 공감을 사게 되고 그 사람들은 그걸 더욱더 깊게 연구하기보다는 그냥 그 말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틀리면 그냥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시장에서는 철저하게 나 혼자가 살아남는 겁니다. 철저하게 혼자. 근데 이 혼자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이 혼자라는 것에 있어서 데이터 기반에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적인 부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데이터를 보고 내가 지금 흘러가는 현상들을 보고 시장 상황을 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것을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으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근로소득을 해서 돈을 벌지요. 그리고 이 근로소득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자본주의 시스템에 되어 있는 자본주의 금액을 이제 불로소득이라고 좀
보면 그렇죠. 재테크죠. 그죠? 재테크를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 재테크 할 때, 이 근로소득 할 때 비교가 뭐냐면, 여러분 근로소득 할 때 누군가가 도움을 줬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혼자서 어렵게 번 돈이란 말이에요. 나 돈 정말 쉽게 번다는 사람은 세계 어디든 인류 역사상 없어요. 남의 돈 갖고 오는 게 쉽진 않지 않습니까? 너무 현실적인 얘기인가요? 그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의 돈 벌기가 쉽나? 그쵸? 그럼요. 우리 인생사 얘기해야지. 여기서 맨날 뭐 유튜버들이 뭐 콩나라 판나라 뭐 다른 사람들이 콩나라 판나라는 얘기 저 하고 싶지 않고요. 현실판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늘. 그죠? 어렵게 버는 돈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오늘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금요일입니다. 예? 오전 10시. 얼마나 좋은 때, 오늘 같은 때. 근데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평일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번 거 가지고 재테크한다 이러는데, 자본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우리가 금융소득이나 또는 뭐 부동산, 기타 이런 소득을 통해서 창출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예, 불로소득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거에 있어서 철저하게 데이터 분석을 하시던가 철저하게 공부를 통해서 하시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저는 놀고 먹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밖에 사람이 일해주는데요. 부럽다. 일단 부럽고요. 자, 그분들이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분들도 뭐 쉽게 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정말이에요. 이거 뭐 제가 수강을 광고하기 위한 거는 절대 아닌 걸 말씀드리고요. 정말 뭐 돈 100만 원이 비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분명히 비싸다고 볼 수가 없고요. 리얼티 부동산 모집합니다. 지금 현재 카톡방에서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모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원래 3기만 할라 했는데 어제 또 막 이렇게 또 해달라 해가지고 4기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벌써 2분이 됐고 또 2분만 참으면 이제 4기가 마무리 되면 3월달까지 아마 3월 중순까지 강의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자산을 지켜나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의 이야기 듣고서는 맨날 그 종목 사듯이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전 종목을 안 알려줍니다. 어느 지역 하세요. 이거는 유튜브에서만 알려줘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제가 뭐 경매 알려주고 이런 거가 좋은 것 같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경매 이거 하세요 마세요 이거는 던져주는 거예요. 던져주는 거. 이게 마약이야 마약. 끊어진 못해 아무것도 그분들. 그러니까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해서 내가 스스로 분별해내고 내가 스스로가 지역을 잡아내고 정말 전문가들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댓글 보면 연말부터 훈훈한 소식이에요. 뭐 이러면서 당연했던 건데 집 영끌에서 산 사람들 어쩌고 저쩌고 앞으로 더 오를 것이는 유튜버들 엄청나게 많아요. 막 이러면서 막 장난 아닙니다. 예, 이야기가 많아요. 댓글에는 사람들이. 자,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투표를 해주고 계십니다. 투표를 해주고 계시는데 리얼티 강의 영상 시간 어느 정도가 제일 좋습니까? 라고 투표를 올렸는데 현재까지 뭐 많은 분들이 투표는 안 하셨는데 현재 4번 15분 초가 20분까지 그리고 25분에서 30분 그리고 35분에서 40분까지 40분 초과해서 45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투표되는 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방 1억씩 뚝뚝 서울 집값 하락 시작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마이너스로 전환한 자치구가 등장했다. 지금 방금 유튜브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까? 1년여 만에 그렇게 됐다. 전세값이 떨어진 것도 나왔다. 약 7개월 만이다. 이러면서 쭉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1억 원 떨어진 은평구 아파트는 20평대이며 금천구, 관악구는 보합권에 진입했다. 그러니까 외곽에서부터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때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외곽에서부터 무너진다. 예. 그럼 외곽에서 무너지는 게 서울만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서울의 외곽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권을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서울의 이쪽 11시 방향 같은 경우는 고양시가 있겠죠. 그렇죠. 뭐 삼송지구나 뭐 원흥지구 뭐 이런데도 유익 있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선 서울의 3호선이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 부천 같은 곳도 있고, 그쵸? 더 나아간 부평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랫방향은
과천, 안양 뭐 이런 쪽이 있겠죠. 그러니까 과천은 사실 서울급이고 안양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죠? 안양 뭐 이런 식으로 그 밑에 군포랑 뭐 이런 데도 같이 좀 겸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고 동쪽으로는 어떻습니까? 구리 뭐 이런 데도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하남 뭐 이런 데 하남도 뭐 그냥 뭐 거의 반 서울이니까 그죠? 이런 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의정부 그죠? 그 위에 양주 이런 데도 함께 좀 같이 의정부도 저 위인데 이런 것들도 이런 데도 같이 함께 곁들여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기도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전세 물량의 증가가 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봤어야 된다라고 진작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서울로 진입을 하게 되는 단계이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데 이거 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서울의 물량이 있다 없다 가지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 그랬죠. 서울의 입주 물량이 없으므로 앞으로 가격이 오른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절대 맞지 않다. 지금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어요. 저번 영상에서도 서울의 입주 물량이 문재인 정부가 2020년도, 21년도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자기도 이제 눈이 희둥그란 거야. 이렇게 이러면서 아니 지금 역대 최강 물량 많다. 근데 왜 자꾸 물량 얘기를 하는 거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현 정권 대통령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현 정권 대통령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문재인 정권을 욕하지 않고 냉정하게 한번 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나 이런 거를 전공한 사람이 애초에 아니에요. 이분은 인권이나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사실 인권을 다루다 보면 경제나 어떤 삶의 윤택하고는 거리가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거를 챙기다 보면. 왜냐면 이거를 챙겨가면서 이거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인문학 구조상. 그래도 이 문재인 정권에서 말하는 거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이 2020년, 21년 역대 최강 물량 입주 물량이 많은데 왜 없다고 하는 겁니까? 난 참 이상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돌려 말아볼게요. 이분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몰라. 근데도 불구하고 입주 물량, 즉 수요 공급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요. 그쵸?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올랐죠. 맞죠? 그렇다라면 아파트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렇다라면 생각해보자고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모든 전문가분들이라는 분들도 다 똑같다라는 의견을 지금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와 이 공급, 이 입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또 하나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적으로 지금 집값이 다 오르고 있다. 다 올랐다. 근데 세계적으로 다 올랐는데 유독 대한민국이 심하다. 그죠? 그럼 유독 대한민국이 심한 이유는 뭘까요? 이런 것도 다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유독 대한민국이 심한 이유 뭐예요? 뭘까요? 물가가 오르거나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올라온 통화 공급 M2의 통화 공급량이 증가는 세수의 확보, 세수의 증가예요. 세수 증가, 즉 세금을 증가시켜서 회부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입니다. 세수를 증가하면서 금리를 그러니까 세수 증가시키고 금리가 다운됐기 때문에 통화 물량이 늘어남으로써 지금까지는 이게 물가 상승으로 그대로 남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물가가 상승하는 거가 즉 우리가 화폐를 발행하죠. 돈을 발행했는데 이 돈이 돌고 돌아가지고 시장에서 쓰여요. 돌고 돌아요. 그래 돈이야. 그런 말 있어. 그래 돈이야. 돈다 해서 돈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돌고 돌다가 그 돈은 어디로 갈까 한번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제발인데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우리 돈이 어디로 갈까요? 쓰레기통에 넣어? 그치, 그 쓰레기통이 어디냐는 거지. 그 쓰레기통이 어디냐는 거죠. 그렇죠.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에 녹아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부동산은 되는 거예요. 필패가 없는 거예요. 얘는 부동산은 그대로 있잖아요. 땅은 그죠? 지진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독 대한민국이 많이 오르는 거는 세계적으로 많이 오르는 거는 입주 공급 이거 아니다. 세수의 증가가 그동안 너무나게 달려왔고 그리고 금리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올라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에 서울 아파트 사세요라고 하는 전문가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어. 사셨어요? 살 수 있어요? 사보세요 한번. 아니 정말 사고 나 궁금한 게 제가 여러분 지금 그 유튜브인데 이게 공개를 하고자 하면 뭐 스캔해서 하겠지만 여러분 제가 부동산 지인에서 강의를 해서 부동산 지인에서 강의하면서 제가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강의했던 강의가 있죠. 그 강의에서 제가 계약서 공개했어요. 아시는 분 혹시 댓글 좀 달아주세요. 계약서 공개했습니다. 공개했어요. 그래서 실거래가에서 봐라 해가지고 하나하나 맞춰가지고 제가 진짜 돈을 벌고 있는 걸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전문가 길을 가면서 실거래가 자기의 진짜 계좌 까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요즘 정말 많이 뜨고 계신 분 있죠? 70억을 버신 분. 그죠? 이분. 그죠? 엄청난 인기지 않습니까? 저도 이분 뭐 좋아해요. 마인드나 이런 걸 들어보면 상당히 좋으신 분 같고요. 마음에 듭니다. 저도 이분 좋아합니다. 근데 이분도 제가 알기로 계좌 공개한 게 없어. 계좌 공개가 없거든. 근데 저만 계좌 공개했거든? 그죠? 그리고 뭐 아침마다 아파요 이분께서도 뭐 열심히 읽어주시는데 계좌 공개 없어. 그 다음에 5만원권에 나와 있는 그분 다 알아들으신 거 아니고? 5만원권에 나와 계신 분, 게스트 초대 잘해주신 분. 이분은 뭐 물론 뭐 이분께서 부동산 투자 막 직접 엄청나게 뭐 이렇게 전문가로서 하는 게스트를 많이 초대하지만 이분도 뭐 없어. 공개된 게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러냐고. 계좌 공개하고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서울의 아파트를 매수를 지금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혹시나 유튜브 중에서도 있거나 전문가들 중에서도 계신다면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진짜로 서울 매수를 지금 해보시라니까 향후 입주 물량 없다며요. 근데 해보고선 얘기하라고. 참 어이가 없어요. 지금 선수들은 이미 2019년 연말에 다 털었어요. 2019년 연말에. 2019년 연말에 다 털었어요. 지금 가볼게요. 신학기를 몇 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값이 오른 것이 보이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그렇죠. 곳곳에서 전세 매물이 쌓이고 있다. 참나.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신규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자 전세 부담을 느낀 기존 세입자들이 웬만하면 이사 안 가고 갱신권을 행사해서 계약을 연장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서 매물이 쌓이면서 신규 전세값 오름세가 주춤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학기를 앞두고 있어서 다시 전반적인 흐름이 바뀔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랬는데 제가 볼 때는 땡 틀렸어. 이거 틀렸어. 신학기를 앞두고 있어서 다시 전반적인 흐름 바뀔 여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신학기 바뀐다 해가지고 지금 물량 나와 있는 서울에 지금 전세 물량 나와 있는 게 약 3만여 개예요. 서울 전세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달에 지금 12월 동안만 2,000가구가 늘었어요. 전세 물량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 거거든요. 막 쭉쭉쭉 늘고 있는데 이거를 다 소화한다고요? 절대 네버. 경기도 물량은 집계도 안 됐는데 경기도 물량은 뭐 더 많아. 이걸 다 소화한다? 제가 볼 때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갱신 청구권 해가지고 임대차 3법 해가지고 쓴다 했어요. 그래서 전세 부담을 느낀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들이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연장하는 걸로 갈 것이다. 이래서 전세 매물이 쌓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글쎄다. 이것도 세대수의 증가론으로 본다면 이 전세 물량도 소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부동산 업계 관계자가 말씀하신 거가 또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뉴스들이 떡하니 딱 떠버리면 또 많은 분들께서 이거에 그냥 휩쓸려 가신다라는 얘기죠. 15분, 20분 정도 영상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벌써 19분인데도 금방 가요. 그죠? 팔자 무늬만 있네. 서울 아파트 매수세 2년 6개월의 최저. 지금 매수 완전 침체되어 있습니다. 다운되어 있거든요. KB 지역별 매수 우위 해가지고 주간 추이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이 계속해서 그래프가 떨어져 내려가는 모습이죠. 이 그래프 제가 조만간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거 가지고 할 줄 아는데 요즘엔 근데 뭐 데이터들이 워낙 잘 나오니까 굳이는 이걸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지금 현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광주, 부산, 대전, 울산, 대구 등 지방 광역시에서도 모두 매도자가 더 많은 상황으로 파악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광주 같은 경우는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심리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러워서 부분적으로 케어를 해야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식으로 일부 소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 광주 같은 경우는 80%가 다 올랐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에서 80%가 더 올랐다 그러면 20%가 더 올라갈 여지가 있어요. 지역적 특색, 입지적 특색으로. 이해되십니까? 안 올라간 곳이 있다고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이게 비율이 예를 들어 9대 10이야. 이해되시죠? 90대 10.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울산 같은 경우는 30%가 더 올라갈 여지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얘네는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 얘네는 반드시 올라가야 돼. 얘네는. 예, 이런 부분들이 된다. 울산 동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더 올라갈 길이 반드시 남아있다. 2022년도 반드시 간다. 2020년 10월까지는 계속 오른다. 실거주자분들은 울산의 실거주 반드시 살아. 울산 동구 특히나. 울산 동구 반드시 살아. 실거주. 지금 못 사면 집 못 산다. 특히 죄송합니다. 저평수. 예. 20평에서 25평 내외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분들은 지금 못 사면은 되게 비싸게 살 것이고, 그 외에도 32평에서 25평 라인. 요분들도 반드시 살아. 이분들 안 사면 집 못 산다잉? 지금 이런 거죠. 서울이 예전에, 그때라도 집 살 걸. 그게 지금 울산 동구. 울산 동구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지인이 있거나 이러면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너 빨리 울산 동구지? 집 사라. 지금도 안 늦었다. 언니 여기 많이 올랐어. 이렇게 뭐 이런 얘기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남구는 많이 올랐고 중구도 많이 올랐고 북구도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남중북도 많이 올랐는데 동구는 그보다 덜 올랐어요. 동구도 올랐어요. 전화동에 있는 빅3들이 오르긴 올랐는데 더 올라야 돼요. 예. 아직 더 올라야 돼. 아직 더 올라야 돼요.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구도 그래요. 사실 뭐 대구도 지금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대구도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들어봐. 대구도 9대 10이야. 대구도 안 간 데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대세가 이러니까 대세들이 그러니까 다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예, 근데 여기 틈새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틈새 시장. 그래서 틈새 시장. 2022년도부터는요. 그래서 각자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저번에 한번 얘기도 했어요. 또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21년도에는 지금까지는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였죠. 어디 콕 찍어서 여기 갑니다 이러면 콕 거기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2022년 장세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어느 지역 안에서 어느 아파트가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는 다 갔는데 얘는 갑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수, 고수 여기가 있으면 여기는 이제 초고수야. 고수와 초고수의 계열이야, 여기는.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 저기 부동산 지인에서 그 지역별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그런 거 가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땡 틀렸어요. 그러니까 충북안에 들어가서 예를 들은 거예요. 제천에 들어가서 뭐 그냥 보이는 대로 막 클릭하는 겁니다. 제천에 들어가서 여기 하소동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소동을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소동 왜 안 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디테일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표준 편차가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필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엄청나게 좀 어려운 장세가 2022년부터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거에 있어서 제가 지금 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유튜브 경매 물건 있죠. 이러한 것들은 제가 다 디테일하게 일일이 잡아가지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도 경매 받아 놓으시면 2022년에는 재미를 보실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유세 쇼크에도 매물은 안 나온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을 세부담으로 압박해서 매물을 유도하려는 당정의 움직임에 시장은 반신반의한다. 의도와 달리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이유가 부족하다라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대선까지는 다주택자의 움직임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20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파악했다. 이거 뭐 옛날부터 있던 거죠. 모든 세는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유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또 연초가 돼가지고 새로운 새해가 되면 보유세에 대한 쇼크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나올 텐데 글쎄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결국에는 대선이 가봐야 돼. 대선 가서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투자의 어떤 심리적인 법칙인데요. 있는 사람들은요. 두 채 중에 한 채는 그냥 양도세를 폭탄으로 내요. 뭐 70% 이러고 손절이 아니 익절. 이익을 먹고 끊어냅니다. 세금은 무지 많이 내니까 뭐 이익은 크지 않죠. 그죠? 근데 한 채는 지켜봅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5대5 법칙. 세상의 법칙인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무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지켜봅니다. 지켜봐요. 예, 지켜봅니다. 그냥 멍하니. 그래서 대선을 응원합니다. 응원하고 기원해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이게 만약에 나한테 불리한 식으로 대선이 진행되면 이거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 국민이 투표하는 건데 1대 4,999만 9천 5천만 국민이라고 왔자 한번 더? 이거 아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람들이 보유세 대선 때 이기겠지 이런 막연함 이런 거는 너무나도 투자에 있어서 위험한데 지금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래 뭐 대선까지 지켜보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미 앞에서 2019년도에 파실 분들은 팔았고 지금 또 파실 분들은 매물이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매물이 많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현 정권을 욕할 거가 아니라 현 정권이 잘못을 했더라도 내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될 건 도망가고 대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과징금 2,500억 원 열흘 내에 납부하라. 왕홍잉의 투자컨 최후 통첩 2,500억. 아유 참 미인이시네요. 그죠? 2,500억. 이거 뭐 부동산과 관련 없는 건데 이거 여러분들하고 잠깐 얘기하기 위해서 했어요. 어우 뭐 2,500억 버실만 한데요? 인기가 매우 많으시겠어요? 예. 자, 재미있는 잠깐 쉬는 타임이었고요. 집값 오름세, 퇴직연금, 영끌, 30대 중도 인출자 껑충 해서 계속해서 2030 세대들이 불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30 세대분들한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서울 집 사지 말라고 나는 작년부터 얘기했어. 작년부터. 근데 어느 강의인지 몰라도 그렇게 유명세도 없는 강의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 듣죠? 여러분들 1980년도에 집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1990년도는요. 2000년도는요. 뭐 그죠? 2010년도는요. 이러면서 그동안 집값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설사 내려가더라도 경제 위기가 한 번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한 위기 그래봐야 1년 만에 2년 만에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그쵸? 그러면서 인구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지만 세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은 거 가지고 제가 머리 아파요. 이런 수준 없는 강의 좀 제발 좀 듣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겠어요. 좋을 것 같고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2030 오히려 2030 세대들이 산다 이거는 상투 끝머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이 투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냥 투자나 이런 어떤 시장의 흐름 이런 걸 전혀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간과하셔서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국 부동산 정보 리얼티방에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와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영상 밑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도 거기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경매 물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매 물건은요. 요거를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어제 되게 많이 추천을 드렸죠. 그죠?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상동리에 있는 중앙아파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복도식이에요. 복도식이고,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 그래서 복도식 아파트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죠? 예, 중앙아파트에서, 중앙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있는 데가 있어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지저분해. 막 누가 살아? 뭐 이러는데, 아니에요. 여기 사람 밀집도 높아요. 여기.
밀집도 높고요. 여기 주위에 다 논밭이에요. 다 논밭 뷰인데 논밭 뷰임에도 반드시 가격은 오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연초에 서산을 추천했어요. 서산을 추천했는데요. 서산에 제가 기억도 명확하게 나라고 세창 리베 하우스를 이니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방의 부방장인 공룡님이 그거를 어제 저녁이군요. 밤늦게 기억나게끔 이거 이니셜로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이거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채팅창에 이렇게 세창 리베 하우스 이런 식으로 추천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찾아라 뭐 이래가지고 이러면 찾거든. 앞에 콕 찍어보다 이거를 해가지고 이제 사라 이랬거든요. 이게 연초에 사라고 했는데 지금 가격 보시면 이게 정확히 기억합니다. 연초에 얘가 갭이 없었어요. 갭이 없었고 그리고 얘가 8,500에서 9천만 원 했습니다. 8,500에서 9,000을 했습니다. 연초에 보시면 이거 직거래 해가지고 이거 지금 그 여러 개 사신 분들이 세금 때문에 다 이렇게 한 건데 이거 다 잡혀듭니다. 지금 큰일 난다.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한 2월달, 3월달 뭐 이때 추천을 했거든요. 여기 보세요. 가격 8,700, 9,000 막 이렇죠. 그쵸? 그래서 8,300 그게 막 이랬는데 이게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기 보시면 11월 달에 보시면 1억 1,800, 9,300, 여기 7층이 8,600 직거래잖아요. 봐. 이건 옮긴 거잖아요. 이런 것도 다. 그러니까 직거래 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직거래 빼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1억 500, 1억 1,800, 그 다음에 1억 3,500, 그 다음에 1억 1,000, 그 다음에 5층이 1억 3,700.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정말 미친 듯이.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5천만 원 주워 담은 거예요. 4천에서 5천만 원. 1년도 안 돼서 주워 담은 거가 돼버렸죠. 이걸 제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공룡님이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거짓말이면 댓글에 올려야 돼요. 공룡님이 18살밖에 안 됐는데 이걸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증인 많아요. 예. 그렇게 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 이 물건에 대해서도 요 중앙 아파트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지금 3,300만 원까지 3,330까지 떨어졌는데 이거를 낙찰을 받으셔서 전세를 놓으시면 내 돈이 안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 이름하여 풀피를 뺄 수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금액을 더 남길 수가 있습니다. 더 남기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얘가 가격이 이제 나중에는 올라오게 되면 또 돈을 벌 수 있는 거가 될 겁니다. 좀 가파르게 빨리 올라올 가능성 또한 있지 않을까. 이건 조심스러워요. 이거는 맹신하지 마세요. 가파르게 빨리 올라온다는 거 이런 거는 좀 조심스러울 것 같고요. 2020 타경에 107338 물건번호 14번입니다. 요거 참 괜찮은 물건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여기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데는 월세를 놔도 돼요. 월세 놔도 잘 나가요. 이런 거는. 전세 대란이고요. 여기 분명히 보나 마나야. 전세 대란이에요. 여기. 안 봐도 비디오야. 예, 지금 이런 데는 전세 대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전세 대란인지 가서 한번 보세요. 저 안 봤는데 좀 두렵긴 하네. 만약에 전세가 있어도 빨리 나갈 겁니다. 예, 엄청 빨리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의 시간이 좀 점점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 텐데요. 지금 또 투표가 또 올랐어요. 25분에서 30분까지 지금 그 구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15분에서 20분까지 되게 눈치 보인다. 이거 박빙인데? 계속 올라가네요. 자, 여러분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 잘 보내시고 추운 겨울인데요. 여러분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목표가 다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목표는 짜셨나요? 전 내년 목표를 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상가를 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만큼 상가를 한 뭐 5채 정도까지는 한번 사볼 생각이 있고요. 그 외에도 책도 한 20권 읽어야 되고, 예,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강의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이 방이 만들어지고, 강의에 대해서 지금 벌써 3기 마감이 되자마자 다음날 바로 4기 이러고 있고 4기도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일 안으로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되면 엄청 빠른 속도로 지금 인기가 되고 있는데 참 감사드리죠.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 바쁜 리얼티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얼티였습니다.